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이에요. 도형의 이동, 그중에서 첫 번째 시간 평행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준비 학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그림에서 선대칭 도형은 대칭축을, 점대칭 도형은 대칭의 중심을 나타내라고 했는데요. 일단 1번하고 2번 중에서 1번은 어떤 그림인가요? 선대칭 도형인지 아니면 점대칭 도형인지. 자, 1번은 선대칭 도형이에요. 선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은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축으로 딱 접었을 때 똑같이 포개어지면은 선대칭 도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축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고요. 자, 2번은 점대칭 도형이에요. 점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켰을 때 자기 모양이 나오면 됩니다. 여기겠죠, 여기. 뭐 원래는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또 연결을 시켜서 또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연결을 해서 만나는 교점이 바로 그 대칭의 중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이차함수가 있어요.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이차함수 y는 ax제곱,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어떤 그래프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모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위치만 달라지겠죠. 자,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이차함수의 꼭지점은 2,-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 자, 이 꼭지점은 0,0이죠. 여기는 꼭지점이 0,0이에요. 아, 그래서 0,0이 2,-1로 바뀌었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얼마큼이죠? 이만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 이동을 했겠죠. 자,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a예요. 여기서는 x제곱의 개수가 3. 그래서 여기 a는 3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3, b는 2, c는 -1이 되겠죠. 자, 생각톡.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평행 이동을 오늘은 공부하는데요. 평행 이동할 때 점의 평행 이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형의 평행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점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 지점, 잘 보이나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칸, 위쪽으로 몇 칸을 움직여야 하는가? 뭐 어렵지 않죠. A가 B로 가려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3칸, 오른쪽으로 3칸, 그 다음에 위쪽으로 2칸을 가야겠죠. 위쪽으로 2칸. 위쪽으로 2칸을 움직이게 되면은 A에서 B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점의 평행 이동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함께 보도록 하죠. 좌표 평면에서 점 x, y, 자, 이 P라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P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이제 한다고 해요. 점 P, x, y를 평행 이동한 점을 P', 이게 평행 이동이 된 점이에요. 바뀐 점이죠. P', x', y'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라고 하면 x'은 몇일까요? 다시 x'은 x에서 a만큼 같다는 뜻이에요. x에서 a만큼 같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y'은 y에서 b만큼 가게 됩니다. y에서 b만큼 가게 되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x, y로 시작했는데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각각의 성분에다가 a를 더하고 b를 더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점의 평행 이동. 점 P, x, y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 P'의 좌표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이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그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떤 점이 있는데 x축으로 뭐 3칸 같다. 그러면은 원래 그 점에다가 3을 더하면 되고, y축으로 아래로 4칸 내려갔다. 그럼 원래 점에다가 마이너스 4 하면 되겠죠. 자, 보기. 점 P 1,2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자, x성분이 처음에는 1이었어요. 근데 x축 방향으로 3만큼 간다고 했으니까 1에다가 3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4가 되고, y는 2였는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2에서 4를 빼면 되겠죠. 그대로.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움직인 점은 4, 마이너스 2로 평행 이동되었습니다. 자, 문제 1번. 점 마이너스 1,5를 다음과 같이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마이너스 1,5를요. 1번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했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y축의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5에다가 2를 더하면 되겠죠? 7. 그렇구나. 2번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했으니까 1을 더하면 돼요. 마이너스 1에다가 1을 더하니까 0이 되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5에서 6을 빼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바로 이게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의 평행 이동에서는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가면은 그만큼 a를 더하고 b를 더하면 됐었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 이번엔 도형입니다. 도형. 도형이 있으면은 평행 이동을 한대요. 자, 이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방정식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직선이에요. 직선. 직선을 나타내고, 그죠? 방정식 자 이렇게 돼 있어요. x-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 원이죠. 원. 원의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각각 자 어쩌고저쩌고는 0. 자, 이게 뭐예요? 다 좌변으로 넘기고 자, 우변은 0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식은요. 자, 이 식은 다 전개하고 4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좌변에 어떤 식이 있고 는 0. 좌변에 어떤 식이 있고 는 0. 이런 식으로 뭐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방정식 어떤 것은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 위에 도형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요것은 직선이긴 하지만 직선도 여기에서는 도형으로 간주합니다. 도형. 어쩌고 저쩌고는 0 돼 있죠. 자, 이거를 f, x, y는 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문자가 x하고 y, 여기도 x하고 y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x하고 y가 있는데 둘 다 1차 1차다. 그러면은 뭐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x제곱 y제곱, 여기는 x도 제곱이고 그러니까 2차고 y도 2차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원이 되기도 하고, 무조건 2차 2차라고 무조건 원은 아닌데 어쨌든 뭐 원이 되기도 하고, 우리 아직까지는 다른 도형은 배운 적이 없죠. x가 1차, y가 2차, 아니면은 뭐 x가 2차, y가 1차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좌변에는 x, 우변에는 y가 있는 어떤 식이에요. 는 0 하면은 이 식은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x하고 y의 차수나 뭐 계수에 따라서 뭐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타원이 될 수도 있고 쌍곡선이라는 그래프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자, 일단 좌변에 x, y가 있고 그다음에 등호가 있고 그다음에 는 0 이런 꼴로 나타내면 우리는 도형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네모칸이 많이 있죠. 자, 여기는 방정식 f, x, y는 0. 이거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형. 이 도형의 평행 이동을 쭉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에서 방정식 fx,y는 0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 자 이걸 f라고 했어요. f. 이 도형 f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도형을 평행 이동을 시킨 새로 생기는 도형 f'의 방정식을 이제 구해보는 겁니다. 처음에 주어진 것은요, f라는 도형이 있어요. 이런 도형이 있다고 할게요. 이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새로운 f', 요 파란색으로 생긴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형 f 위에, 자, 요 도형 f 위에 점 p가 있어요. p, x, y. 자,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p' 하고 x', y'이라고 하면, 자, 다시 점의 평행 이동이에요. 여기 저는 p는 점이잖아요. 그죠? 이 점 p, x, y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 b만큼 갔을 때 그게 p'인데 x', y'i래요. 자, 점의 평행 이동 아까 했었던 것처럼 x'은 새로 생긴 점이고, 새로 생긴 요 x'은 x에다가 a를 더한 거고, y'은 y에다가 b를 더한 거죠. 아까 했던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이므로 여기까지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점의 평행 이동. 자, 근데 여기서 x는으로 했어요, 일단. 자, 그러면 그 뜻은 여기 우변에 있는 a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은 x는 x'-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y는, 자, y 빼고 여기 b를 또 좌변으로 넘기면 y'-b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그죠? 뭐 당연하죠. 자, 이것을 fx,y에 대입한다고 했는데요. 자,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요 f라는 요 도형이 fx,y는 0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이 p라는 점은 요 fx,y는 0의 도형의 한 점이에요. 지나고 있는 점이에요. 지나니까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x하고 y는 요 도형의 한 점이란 말이야. 다시 x하고 y는 원래 fx,y는 0의 이 도형의 을 지나는 한 점이에요. x하고 y가. 근데 이게 x고 이게 y예요. 이게 x고 y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f x 자리에다가 이걸 넣는 거죠. 그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넣을 수 있는 거죠. y에는 이 식을 넣고요. 넣으면 x'-a, y'-b는 0는 0 원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자, 즉 점 p', x', y''은 방정식 무엇이 나타내는 도형 위의 점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선생님이요 이렇게 써볼게요. f x-a, y-b라고 일단 는 0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직 이렇게 쓴 이유를 잘 모를 텐데, 지금 x y'이라는 이 점은 새로 생긴 점이에요. 맞죠? 이 새로 생긴 도형의 한 점이 되겠죠? 자, 이 점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 넣은 결과가 바로 봐봐. x 자리에다가 x'을 넣어봐요. y 자리에다가 y'을 넣어봐요. 그게 바로 위에 있는 식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식은 유도가 됐잖아요. 맞는 식인데 요거를 여기다가 넣었는데 맞는다는 뜻은 이 점이 이 도형을 지난다는 뜻이죠. 지나니까 성립이 될 거 아니야. 맞나요? 근데 이 새로운 점, 여기 새로 생긴 점이죠. 그게 이 도형을 지난다. 그 뜻은 요 파란색 새로 생긴 이 도형의 방정식이 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가 가나요? 자, 따라서 도형 f'의 방정식, 물론 위에 있는 거긴 하지만 f x-a, y-b는 0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결론. 이런 도형이 있었어요. f x, y는 0. 이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킨 새로 생긴 도형 f'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또 결과를 한번 볼까요? x가 x-a로 바뀌었고 y가 y-b로 바뀌었죠. 이 도형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x가 x-a, y가 y-b로 바뀌는구나 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와 있죠. 선생님 얘기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형의 평행 이동. 방정식 fx, y는 0. 자, 여러분들은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이 방정식은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방정식 fx, y는 0.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자, 이게 이렇게 바뀌었죠. x가 x-a로 y가 y-b로 바뀌더라.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점의 평행 이동 x, y. 자, 이게 x축으로 자, 지금 똑같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x, y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도형 f, x, y는 0. 이러면 도형이에요. 일단 뭐 원인지 직선인지 말 수는 없죠. 이렇게만 보면 뭐 개수와 차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어쨌든 이런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 도형 원래 있는 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x-a라는 걸 넣고 y에다가는 y-b로 바꿔라. 나머지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를 볼까요? 점 x, y와 도형 f, x, y는 0. 자, 점과 도형을 각각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방금 선생님이 쓴 건데 다시 한번 써야겠죠?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점은 이렇게 바뀌고 도형은 f, x-a, y-b는 0. 이것이 된다. 뭐 주의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점의 평행 이동은 그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같다. x가 x 플러스 a, y가 y 플러스 b로 바뀐다. 그대로잖아요. 근데 도형은 부호를 반대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도형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간다면 x를 x-a 부호가 바뀌죠. y를 y-b, y축 방향으로 b만큼 간다면은 y는 y-b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은 좀 다르죠.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원이에요.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어요. 자, 원이 있고 x축의 방향으로 4칸,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아래로 한 칸 내려간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x축으로 4칸이니까 x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에요. x를 어떻게 바꾸라고 했죠? x를 x-4로 바꾸는 거예요. x-4.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y를 어떻게 바꿀까요? y 플러스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도형의, 지금은 원이죠. 도형의 평행 이동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있는데요. 1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해보시고. 자, 우리는 2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지금 2번. x자리에다가 뭐를 넣어야 되죠? x 플러스 2를 넣는 거예요. 여기 x가 있고 여기 y가 있는데요. x자리에다가 x 플러스 2를 넣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자리에는 y축 방향으로 3만큼이라고 했으니까 y자리에다가 y-3을 넣는 거예요. 부호를 반대로. 나머지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자,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9의 제곱은 5. 자,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자, 1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 3번. 자,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중심이 원점인 원이 됐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 있는데 x축으로 몇 칸, y축으로 몇 칸 가서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 되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a, b를 구하시오. 자, 이런 경우, 자, 원이 나왔죠.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이게 쭉 전개가 돼 있잖아요. 이 상태로 하면은 원의 중심이 몇인지 모르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꼴로 바꿔서 원의 중심이 몇인지 일단 알아야겠죠. 일단은 완전 제곱식을 바꾸기 위해서 일단은 x를 먼저 써볼까요? x가 있는 항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스톱. 항이 두 개가 x가 들어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요 2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2의 반의 제곱은 1. 1을 더하고 1을 빼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y가 있는 식을 다 써볼까요? y제곱 플러스 4y. 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4의 반의 제곱. 4죠. 그래서 4를 더하고 4를 빼줘요. 그리고 플러스 1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플러스 1은 0. 그래서 요 세 개의 항은 완전 제곱식 x-1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 세 개의 항은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죠. 자, 나머지 건들지 않은 요 숫자들은 넘기면 되니까 요 마이너스 1하고 1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4 이항시키면은 4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은 1, 마이너스 2예요. 원의 중심이 1, 마이너스 2인데 어떻게 됐다 그랬죠? 원의 중심이 원점으로 바뀌었대요. 원점으로. 1, 마이너스 2를 x축으로 몇 칸, y축으로 몇 칸 가면은 0, 0이 될까요? x축으로 몇 칸? 마이너스 한 칸. 그죠? 1에서 마이너스 1 하면은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y축으로는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서 1을 더하면 0이 되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게 답이 되겠네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a는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b만큼이라고 했으니까 b는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벌써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오늘은 좀 내용이 지난 시간에 비해서 좀 짧죠. 지난 시간엔 보니까 47분이 넘더라고요. 오늘은 그만큼 내용이 좀 다행히도 좀 짧으네요. 지난 시간에 많이 힘들었죠? 자, 분석하기가 있는데 글은 좀 길지만 선생님 봤는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평행 이동 해볼게요. 원래는 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x축 방향으로 1만큼이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겠죠? 여기 y가 있었는데 y 자리에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 그러면은 y 플러스 2라고 써야겠다. 자, 그러면은 전개를 해보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 플러스 2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 그대로고요. 는 0 이렇게 되네요. 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하니까 처음 거랑 일치한대요. 봐봐요. 똑같잖아요. 똑같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직선에서는.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할게요. 이런 직선이 있을 때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마이너스이니까 아래로 두 칸, 하나, 둘. 똑같을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직선을 다른 방법으로 평행 이동하여 처음의 직선과 일치하게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갖고 오른쪽으로 4칸 가고 아래로 몇 칸 가고 같아지겠죠? 아니면 왼쪽으로 몇 칸 가고 위로 몇 칸 가고 하면은 또 자기 자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을 먼저 볼까요?
자, 직선. 직선은 같은 직선이고요. 자,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이번에는 이만큼 간대요. 2. 아까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간다고 했는데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는 a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처음에 직선과 일치한다. 그러면 a를 구하시오. 자, 이 직선이 있을 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간다고 했으니까 또 아까랑 같은 방법을 해볼게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게 바뀐 직선이 되겠고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간다고 했으니까 이 x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여기가 원래 y였죠. y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 a라고 써야죠. y 마이너스 a. 도형의 평행이동은 보호를 반대로 한다. 자, 이렇게 하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됐는데 일단 전개를 해보면 2x 플러스 y 나머지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5, 그죠? 마이너스 5, 또 마이너스 a 원래 있죠? 는 0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처음 직선과 일치하더라. 2x, y, 상수항 여기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a를 구하면 되겠죠? 다 했네. 따라서 a가 몇일까요? 마이너스 6이 되더라. 그쵸? 맞나요? 그래서 a는 구했고요. 자, 2번을 볼게요. 2번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번엔 또 같은 직선이고요.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바로 해볼게요. 2하고 x자리에다가 2x, x자리에다가 x축의 방향으로 b만큼이니까 x 마이너스 b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y, y는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가라 했어요. 그럼 y 마이너스 c라고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은 0 원래 있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평행 이동하였더니 처음 직선과 일치하였다. 자, 이것도 전개해보면 2x 플러스 y 나머지 해볼게요. 마이너스 2b 있고요. 또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이 처음 직선과 일치하였다. 2x, y 똑같고요. 마이너스 1 여기 상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는 0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b 플러스 c는 0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행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교과서 문제만 풀다 보니까 아직 문제 양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접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날씨가 또 많이 더운데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